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면 사법의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그레이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충돌,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재판소원을 분석합니다. 1. 재판소원.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더라도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보자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법상 헌법소원은 법원의 판결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수정하자는 법안이 민주당 정지득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되었고 현재도 2025년 5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한 만큼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 헌재와 대법원의 충돌, 권한인가 해석인가. 헌법재판소는 법원도 공권력이다. 위헌적 재판이 있다면 헌재가 개입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 사법권은 헌법상 법원에 속한다. 헌재가 다시 판단하게 되면 사법의 최종성이 무너진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국민보호, 대법원은 법체계 안정이라는 서로 다른 헌법 가치를 들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재판소원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길을 열어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법원과 헌재의 법 해석이 엇갈리는 문제도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 기관으로 인정되어 조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3년 박한철 소장 재임 시에도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사법권의 독립과 권한 분배를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게 하면 헌법이 정한 권한 구조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의 상위 기관처럼 되어 사실상의 사심제를 도입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재판의 종국성이 훼손되고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뿐 아니라 불복 절차의 남용으로 재판 지연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는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3. 학계의 다양한 시각. 학계에서는 찬성론, 반대론, 신중론으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재판소원의 찬성 측은 법원 판결만을 제외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구제 공백을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실제 헌법학계 다수는 일정한 형태의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헌법학계 원로인 허영 교수는 모든 권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헌법소원 대상이면서 유독 법원 재판만 다툴 수 없도록 한 것은 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국가적 권리 구제를 못 받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로 교수는 재판소원을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대법원 판결을 현재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이라고 의심되는 법률 조항을 적용한 재판만 재판소원을 허용하자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소원이 기존 상고처럼 일반적 재심사 제도가 아니라 헌법적 쟁점만을 다투는 특별구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재판소원은 사법부의 잘못된 법률 해석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는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며 도입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재판소원의 반대론 측은 재판소원의 사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법원 천대학 대법관은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사심제가 된다며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부익부 빈익비 형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현직 판사를 비롯한 법조계 인원들은 국민 불편을 도외시하면서 법을 바꾸는 건 사법부 길들이기 내지 보복 차원 혹은 헌재가 이번 기회에 상위고 기관으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며 제도 논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인력으로는 연간 4만 건의 대법원 판결들을 절대 처리할 수 없을 거라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신중론자들도 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환 교수는 평소 재판소 도입을 주장해온 학자이지만 이번 추진에 대해 제도 취지는 이해되지만 정치적 사건 직후에 추진되는 방식은 의도 자체에 의심을 사게 한다라며 비판했으며 또한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수십 배가 늘어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라며 정치적 의도와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감당 능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도입 전에 실무 여건과 부작용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찬반을 넘어서 제도적 정당성과 정치적 맥락 사이 긴장이 존재합니다. 아, 해외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독일, 스페인, 대만, 체코, 튀르키예 등 일부 국가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제도는 개인이 모든 공권력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게 하며 여기에는 최종 신급 법원의 판결도 포함됩니다. 스페인 역시 암파로 제도를 통해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폴란드 등 일부 국가도 다양한 형태로 개인이 최종 판결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있는 절차를 운용해 왔습니다. 물론 나라별로 제도의 범위와 조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독일은 헌법소원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사건의 이익 중대성이나 모든 국내 국제 수단의 완료를 요건으로 엄격한 심사 허가 제도를 운용하며 대다수의 청구를 각하하고 극소수의 중요한 사건만 인용합니다. 다만 해외와 한국은 명백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해외는 모두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아닌 명백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예외적 사건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그러한 남용을 막을 제도가 전무합니다. 그러므로 남용 방지 장치 없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재판소원 남용 가능성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의 헌법재판소는 그 기능과 구조, 사건 수용 범위가 한국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연간 수만 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구조이고 이걸 헌재가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제도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 구조와 맥락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5. 정치적 수혜자 논란. 왜 지금인가? 이번 논란에서 빠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나오고 있나? 공교롭게도 대법원인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린 직후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재판소원이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 용이라는 의심이 정치권과 법조계 다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분석해 보면 법적으로는 이 대표가 법원을 넘어서 헌재 다툴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얻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헌재가 해당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 재판은 원천 무효가 되거나 재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정치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시간을 벌고 판을 뒤집을 여지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도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향후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을 때 헌재를 통한 우회 구제 루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특정인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 시기와 배경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6. 사법의 접근성, 평등은 지켜지는가?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법정 내에서의 다툼은 실질적 사심제지만 이론적으로는 재판을 무한정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헌재, 그리고 헌재 결정에 따른 재심으로 재심에 또 한 번 재판소원을 걸면서 재심의 재심을 유도하여 이론적으로는 후속 재판으로 인한 무한한 법적 다툼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개정안이 불완전하여 수단 구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민주당이 주장한 개정안은 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 소송전은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충분한 불이익이나 권력 징계에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 시민이나 형편이 어려운 당사자는 30까지 가는데도 변호사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데 4심, 5심까지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대기업이나 재력가 또는 정치인 등은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소원까지 끌고 갈 수 있고 추가 심급에서 유리한 판단을 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대업 대법관은 자원이 충분한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헌법소원이 허용된 독일에서도 수만 건의 헌법소원이 매년 제기되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과 엄격한 요건 탓에 일반 국민이 이 절차를 끝까지 활용하기는 쉽지 않고 기업이나 정부 상대 소송 등 사회적 강자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영역이 되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일반 시민의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 비용과 시간, 법률 지식의 벽에 가로막혀 쉽게 그 문턱조차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판소원까지 추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곧 사법 접근성의 격차로 이어져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나 재판소원은 추가로 권력자들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7. 대한민국 헌법과 충돌하는가? 재판소원 도입 문제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 및 원칙들과 부합하느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합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재판소원은 이 둘의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치 중심의 헌법 실현을 추구하고 있고 대법원은 구조적 안정성과 권한 분리를 중시합니다. 이처럼 쟁점이 되는 헌법 가치로는 법치주의, 사법권 독립, 재판의 종국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먼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양측의 주장이 모두 헌법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판소 찬성론은 헌법 최고 규범성 및 기본권 수호를 중시하는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즉, 헌법에 위반되는 법 적용이나 위헌적 재판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데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진정한 법치주의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어떤 국가 권력의 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도 예외 없이 구제되어야 법의 지배가 완전해진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재판소원 반대로는 법적 안정성과 권력 분립을 법치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한 법적 분쟁을 종결짓는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어야 법의 권위가 선다고 합니다. 외부의 개입이 가능해지면 법적 혼란이 커져 오히려 법치의 개최 가능성과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헌법이 정한 상권분립 체계에서 사법부의 영역을 헌재가 침범하면 권력 분립과 헌재의 균형이 깨져 법치 질서에 혼선을 준다는 지적입니다. 재판의 종국성 및 사법 절차의 신속성 측면도 중요한 헌법 가치입니다. 헌법은 명문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인권 규약 등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절차권입니다. 재판 소원으로 신급이 추가되면 소송이 장기화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어렵고 공직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헌법상 적정 절차나 인간의 존엄 가치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찬성 측은 신속함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라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즉,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의에 부합하며 정의야말로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사법권 독립과 권한 분배로서 이는 헌법 구조 그 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의 주체를 법원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헌법 개정 없는 법률 개정만으로 현재 사실상 상급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헌재 및 찬성론자들은 헌법에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헌법소원 심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에 위임된 만큼 법률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가집니다. 즉 헌법 조문 자체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영역이라는 해석입니다. 결국 형식적 헌법 규범 해석 vs 실질적 헌법 가치 구현의 대립이라 할 수 있는데 어느 입장이 헌법의 기본 가치에 더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정리하면 헌법의 궁극적 지향점 및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는 재판소 도입이 긍정되지만 헌법 제도 설계 안정성과 권력 분립 원칙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 두 측면 모두 헌법 질서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재판소원 제도는 자칫 헌법 가치가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헌법적 쟁점을 충분히 토론하고 필요시 헌법 개정 사항은 아닌지까지 살펴보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8. 대법원이 옳은가 헌재가 옳은가? 이 논쟁은 결국 형식 해석과 실질 가치 사이의 충돌입니다. 형식 해석의 입장에서 현행 헌법 구조상으로 보면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합니다. 우선 형식적 존적 관점에서 보면 대법원의 입장이 현재 헌법 구조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헌법의 사법권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명시되어 있고 1987년 헌법 제정 당시에도 헌법소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입법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였다는 점은 헌법이 의도한 권한 배분 취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최종심 지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므로 헌법 개정 없이 도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 측 주장은 헌법 텍스트와 사법부의 전통적 역할 수호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집니다. 특히 헌재가 법률을 심사하는 권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절차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소송 중 위헌 심판을 신청할 법원이 헌재에 제청되는 것을 최종심 이후에 별도로 헌재에 다투게 하는 건 헌법 심판 절차의 이중화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법권의 주체로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은 법원에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실질적 목적적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입장 역시 헌법 가치에 기반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가 제10조 등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여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런 헌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끝까지 방치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소원 심판을 명시한 이상 입법 정책에 따라 그 대상에 법원 판결을 포함한 것도 헌법이 허용하는 법이 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헌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하나의 해석일 뿐 헌법 조문 자체가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통제는 세계적 추세이고 헌법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구제 수준을 높이는 것이 헌법 정의 실현에 부합한다는 대의 명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 헌법적으로 더 정당한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헌법의 문제와 사법체계 안정을 중시한다면 대법원의 입장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반대로 헌법의 궁극적 목적과 인권 보호 실질을 중시한다면 현재 논리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다수 법학자들은 재판소원 허용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면서도 현행 헌법 질서 하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문제는 이 균형을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체계와 정합성 속에서 깊이 논의돼야 할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헌법상 대법원의 입장은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헌재의 취지는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점에서 헌법의 이상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순 법률 개정만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위헌 소지가 크고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향후 제도 설계를 통해 보완하고 논의할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헌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헌법 개정의 대상입니다. 재판소원 논의는 유의미합니다. 그 자체로는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논의가 대법원의 특정 판결 직후에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시기와 의도가 정치적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 개편 논의가 정쟁의 수단이 아닌 헌정 질서에 겁맞은 방식을 다뤄줘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법은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사법의 독립성과 기본권 보장은 그 어느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균형 경계에서 진정한 헌법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작동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이 충돌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존이었습니다.